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 13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신유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신유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간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천간,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오늘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끝에 붙어 있으니까 오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음금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양금인 경금하고는 달라서 음금이기 때문에 주로 주옥 같은 보석, 그죠? 보석이라든가 금은과 같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똑같은 금은이라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로써 다 재련을 마친 깔끔한 그런 금, 보석, 주얼리 같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써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정화 보는 것을, 정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화. 왜냐하면 신금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화로서 금을 녹이거나 단련하는 용도로서 놓고 보게 되는데, 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양간인 경금을 단련하고 재련하는 용도는 정화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화를 볼 때 병화는 칠살에 해당이 되고 정화는 정관에 해당이 돼서 경금 같은 경우는 칠살 병화보다는 정관인 경금 정관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근데 경금은 정화를 보면 단련을 받지만은 신금은 정화를 보면 기껏 화로서 기물,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이와 같은 귀중품을 만들어놨는데, 정화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중품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화는 필요가 없고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은 정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신금이 엄동설환인 자월이나 해월이나 축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병화로서 조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쓸 수는 있지만은 조우하는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 굉장히 정화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를 용신을 쓸 때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기반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정화가 신금 옆에, 예를 들어서 여기라든가 여기 같은 데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 자칫 정화 때문에 녹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쓰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근한 예로 또 정화 같은 경우는 한수인 개수를 잘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화가 4, 5, 미월 화항절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있으면 정화를 보강시키고 조우하는 그런 용도도 있게 되겠지만,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부득이하게 개수를 쓰지만 정화일간이 개수가 첩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신금이 정화 쓰는 것,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개수 쓰는 것은 약간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물로서, 특히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금의 특성이 되겠고요. 다음은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묘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중춘지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이 묘월은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제왕지. 그래서 묘는 목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토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이 왕할수록 목국토하게 되니까 토는 약간 세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화를 생각하니까 화는 좀 왕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묘에 이르면 이때가 어떻게 되면 절퇴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연약하고 무르다.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도 무른 금이 있죠. 무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연약하고 부드럽고 매우 무르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작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약합니다. 또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 그래서 묘월의 수는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쇠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 왕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약한 그런 명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목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신약 제왕 여기다 쓰면 안 되겠는데요. 자, 신약 제왕한 그런 명식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달리 말하게 되면 제다신약이나 제왕신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씨름 같은 걸 하잖아요. 씨름 같은 거에서 씨름도 체급이 뭐 백두급이 있고요, 한라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하장사급 뭐 이렇게 뭐 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kg, 50kg 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 80kg 이상의 중량급 무거운 체급하고 붙으면은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겠죠. 자, 제다 신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은 경량급인데, 자, 재성은 중량급 내지는 뭐 헤비급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인 신금을 좀 더 북돋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신금 밥을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우거나 체급을 높이거나 키를 빨리빨리 크게 해가지고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인성으로 생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 옆에서 도와주는 방신 또는 방조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인성으로 생존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견 겁재로서 방신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인성으로 생존해주는 것이 좋으냐,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해주는 것이 좋으냐,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를 말하는 거고요, 비견이나 겁재라고 하는 것은 경신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보석 반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무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게 되면 어떤 흠이 있냐면, 신금이 오금된다 하죠. 금이 오염돼서 탁해지는 그런 우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토인 왕토로서 신금을 생조해 주게 되면 이때는 생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됩니다. 해서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부득이가 아니죠. 신금이 묘월에 되면 가뜩이나 절퇴지에 태어나서 약하고 작은 개념인데, 무기토로서 신금을 생존해 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매금의 우려, 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아무리 모강절에 묘월에 무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능히 신금 정도는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금이 더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무토가 투출됐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무토를 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묘월이 아무리 목유왕에서 토가 약하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 정도는 능히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라고 이렇게 꼭 생각해 두시고요.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 투출해서 이 무토를 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무기토로 인성인 무기토로 생주해 주는 것은, 가벼우면 일간이 오금되는 흠이 있고요. 무거우면 일금이 매금되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일단 보류시켜 두시고,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신하게 되면 오금의 우려는 없습니다. 같은 금길이 금을 탁하게 만들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기왕한 경우에 경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은 신금 이 의지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 같은 경우는 목을 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공력이 있게 되겠죠. 물론 경금만 투출하고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용신이 부로 내지는 천간에 드러나긴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허상만 있는 것이 되고요. 천간에 이렇게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원령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얘는 굉장히 왕할 겁니다. 그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을 했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금으로서 목을 제할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도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신약 내지는 제다신약한 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신금을 방신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을 제해 주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비견이나 겁재를 봐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서 신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임수를 능히 쓸 수 있어서 이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으로서 아주 좋은 사주의 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 연이니까 기해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 묘, 합, 목이라고 해서 목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제왕신약이 되는데, 이렇게 해묘가 한목하게 되면 목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타신약 내지는 제왕신약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생해주기는 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토로서 생주해주는 것보다는 비견이나 겁재를 해서 방신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칠살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제다신약해서 약한데 정화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제다신약한 국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제살태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과 칠살이 둘 다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살태왕의 뜻은 재성과 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만약에 이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은 녹아버리겠죠. 왜냐하면 왕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신금을 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제살태양으로 인해서 신금이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단명 내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간에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직극하진 않아요. 직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접 해서 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화가 있으면 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조하는 기토가 있게 되면 토를 생하는 쪽으로 기운을 쏟지 금을 극하는 쪽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토만 생하고 신금을 극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신금 일간인데 옆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열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한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열기가 저쪽 기토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약간은 큰 위에는 피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정화가 완전히 나를 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사주가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때는 신금이 정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 정화가 신금을 파극할 수 있는 우려가 크게 있게 되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간목이 와가지고 합거된다거나 기토가 파극될 때는 이 정화가 생주해줄 기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신금을 파극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 국세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일간을 어느 순간 극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 정화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금. 자, 일간이 약해서 아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묘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금이 있어서 방신에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신금이 일지에서 유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물론 간여지동에서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100% 모두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 일지에 있는 금이 일지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지에 있는 것이 나한테 용신 내지는 희신이 되는 거니까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맨 먼저 해묘 한목한다라고 했죠. 근데 시지 일지에서 유금을 보게 되면 이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해묘 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묘유충이 됩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목이 깨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금도 같이 깨져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굉장히 극왕합니다. 근데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이 충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육금도 같이 깨져서 금목이 서로 같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와 같은 경우에서 시가 축시가 되거나 진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시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무유충이 될 때 유금이 축과 합을 하죠. 유축 반합 회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진을 보게 되면 진유합금 하게 되고요. 유금이 사를 보게 되면 사유 반합 회국하게 되죠.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 묘유충은 해소가 되면서 해묘합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해묘합하게 되고 축시가 되면 유축합, 진시가 되면 진유합, 사시가 되면 사유합 돼서 요거는 충중봉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타 다른 생시가 되면 묘유충 되는 것을 구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축시나 진시나 사시가 돼가지고 충중봉합이 되면은 물론 사주의 충은 해소가 돼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주 전반적인 틀에서 어떻게 좋은 작용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하느냐는 사주가 완전히 이제 구성됐을 때 그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시지에서 자수를 봤어요. 자수를 보게 되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은 신금이 약한데, 묘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그 다음에 묘유충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금이 약한데 자수를 보게 되면 신금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더 설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지의 자수는 썩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묘유충을 자수가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도 없죠. 그런데 또 시간에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해묘한목하게 물론 해묘 한번 안 되죠. 묘유축이 되니까. 근데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해서 좀 무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해서 기토를 매금시킬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은 사양이 진기에 있다 그랬죠. 사양. 그래서 무토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 시국 것이 묘월이기 때문에 무토가 암적으로는 그래도 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입장에서 무토가 뿌리 없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사주 원국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대세운에서 이 무토가 지금 사주 원국에선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대세운에서 무토가 세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곤명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대운이 무진대운으로 가게 되면 이 무토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이 신금은 아마 이 무진대운 때 매금될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죠?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운세까지도 짐작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가 없으니까 뭐 매금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축시를 보죠. 기축시가 되면은 이제 유축 회금하죠. 유축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묘유충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축 회금하게 되니까 신금일간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조를 받게 되고 뿌리에 또 얻게 되고 묘유충도 해소가 되니까 일간인 신금이 일단 세력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신금이 더 생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매금될 우려는 없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기토로서 생조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금된다 그랬죠. 오금.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 하면 좋은데 요거는 해묘 한목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매우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진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축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진유합금 육합이 되기 지지육합이죠. 이거는 지지육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충중봉합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진유 금의 생주를 받아서 투출하게 되니까 능히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임진시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혹여라도 신금을 파하려고 할 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를 억제하는 그런 공력도 있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절대 정임이 합해서 목으로 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얘기가 되겠고요. 정임이 합하려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정임이 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합이 되지 않고요. 저렇게 원격돼서 떨어져 있으면 임수가 합하고자 하더라도 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정임 한목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